만세력 사이트에 생년월일을 넣으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한자 8글자, 그 밑에 또 뭐가 잔뜩 붙어 있고요. 대부분 여기서 창을 닫습니다. 뭘 봐야 할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이 화면은 사실 읽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역술가들이 상담할 때도 이 순서대로 봅니다. 순서를 모르니까 어려운 거지 순서를 알면 그냥 표를 읽는 일입니다. 오늘 그 순서를 6단계로 잘라서 하나씩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한자 몰라도 됩니다. 제가 다 읽어드릴 거예요. 먼저 구조부터요. 만세력에서 제일 크게 나오는 건 8글자입니다. 그래서 사주팔자, 8팔의 글자 자, 팔자입니다. 이 8글자는 4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어요. 기둥 하나에 글자 2개씩 위아래로 쌓여 있습니다. 위에 있는 걸 천간, 아래에 있는 걸 지지라고 부릅니다. 위가 하늘, 아래가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기둥은 각각 연, 월, 일, 시입니다. 태어난 해, 태어난 달, 태어난 날, 태어난 시각. 여기서 첫 번째로 헷갈리는 지점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만세력은 오른쪽부터 연월 일시입니다. 왼쪽부터 시, 일, 월, 연, 즉 맨 오른쪽이 태어난 해, 맨 왼쪽이 태어난 시각이에요. 한문세로 쓰기 전통이 그대로 남은 겁니다. 앱마다 순서를 반대로 보여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처음 켜들 때 연도 글자가 어느 쪽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뼈대입니다. 내 기둥 8글자, 위는 천간, 아래는 지지, 오른쪽부터 연월일시, 이거 하나만 잡고 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8글자 중에 딱 한 글자가 나입니다. 일주의 천간,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세 번째 기둥, 태어난 날 기둥의 위쪽 글자, 이걸 일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글자가 나예요. 나머지 7글자는 전부 나를 둘러싼 환경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앞으로 나올 모든 해석이 이 글자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십신도, 용신도, 궁합도 전부 일간이 기준점이에요. 여기를 잘못 잡으면 그 뒤가 전부 어긋납니다. 일간에 올 수 있는 글자는 10개 뿐입니다. 갑, 을병, 정무, 기경신, 임계, 이걸 십천간이라고 합니다. 이 10글자는 다시 5개 오행으로 묶여요. 갑과 을은 목, 나무, 병과 정은 화, 불, 무와 기는 토, 흙, 경과 신은 금, 쇠, 임과 계는 수, 물입니다. 짝을 이루는 두 글자는 같은 오행인데 음양이 다릅니다. 앞에 글자가 양, 뒤에 글자가 음이에요. 거칠게 비유하자면 같은 나무여도 갑목은 큰 나무, 을목은 덩굴이나 풀에 가깝다고 봅니다. 같은 불이어도 병화는 태양, 정화는 촛불에 가깝고요. 지금 만세력 켜놓고 계신 분들은 일주의 글자가 이 10개 중에 뭔지 찾아보세요. 그게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준점입니다. 두 번째 단계, 월지입니다. 태어난 달 기둥의 아래쪽 글자예요. 왜 여길 두 번째로 보냐면 8글자 중에서 힘이 가장 센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월지는 태어난 계절을 뜻하거든요. 겨울에 태어난 사람과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출발선의 조건 자체가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지지는 12글자입니다.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우리가 아는 12지 그 12마리입니다. 계절로 묶으면 인묘진이 봄, 사오미가 여름, 신유술이 가을, 해자축이 겨울입니다. 각 계절 끝에 붙은 진, 미, 술, 축은 토예요. 계절과 계절 사이를 이어주는 환절기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실 일은 이겁니다. 첫 단계에서 찾은 내 일간의 오행과 두 번째 단계 월지의 계절을 나란히 놓아보세요. 예를 들어 일간이 병화, 즉 불인데 월지가 오화, 한여름이라면 불이 여름에 태어난 겁니다. 기운이 아주 강한 상태예요. 반대로 월지가 자수, 한겨울이라면 기운이 약한 상태로 봅니다. 이게 나중에 배울 신강신약의 출발점입니다. 지금 정확히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내 기운이 태어난 계절에서 힘을 받는 편인가 아닌가 이 감만 잡으시면 이 단계는 성공입니다. 세 번째, 이건 초보자가 제일 재미있어 하는 단계입니다. 8글자를 오행별로 분류해서 개수를 세는 것. 요즘 만세력 앱들은 이걸 색깔이나 그래프로 자동으로 보여줍니다. 앱 화면에 오행 개수가 이미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서 볼 건 딱 2가지입니다. 첫째, 뭐가 많은가? 한 오행이 3개 이상 몰려 있으면 그 기운이 그 사람의 성향을 강하게 끌고 간다고 봅니다. 둘째, 뭐가 없는가? 8칸에 5 오행이 들어가니까 하나도 없는 오행이 생기는 건 아주 흔합니다.
없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오해가 정말 많은데 없는 오행은 그 영역이 내 안에서 자동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의식적으로 채우면 되는 부분이고요. 오히려 5오행이 하나씩 딱 맞게 있는 사주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어딘가는 몰려있고 어딘가는 비어있어요. 그게 그 사람의 개성입니다. 네 번째 단계, 여기가 만세력 화면에서 제일 복잡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글자마다 옆에 비견, 겁재, 식신, 상관, 편재, 정재, 병관, 정관, 편인, 정인 이런 게 붙어 있죠. 이걸 십신 또는 십성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10개나 되니까 겁부터 나는데 원리는 딱 하나입니다. 일간, 그러니까 나와 비교했을 때 그 글자가 어떤 관계인가. 관계는 5종류뿐입니다. 나와 같은 오행이면 비견과 겁재, 내가 생해주는 오행이면 식신과 상관, 내가 이기는 오행이면 편재와 정재, 나를 이기는 오행이면 편관과 정관, 나를 생해주는 오행이면 편인과 정인입니다. 5종류가 각각 음양에 따라 둘로 갈라져서 10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십신이에요. 아주 거칠게 감만 잡자면 비견과 겁재는 나와 대등한 존재, 동료, 경쟁자, 자립심입니다. 식신과 상관은 내가 밖으로 내보내는 것, 표현, 재능, 결과물이고요. 편재와 정재는 내가 다루는 것, 돈과 현실, 자원입니다. 편관과 정관은 나를 누르는 것, 규칙, 조직, 책임이고요. 편인과 정의는 나를 채워주는 것, 배움, 자격, 보호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외우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대신 하실 건 하나입니다. 만세력 화면에서 십신 이름을 쭉 보고 어떤 이름이 2번 이상 반복되는지, 그리고 아예 안 보이는 이름이 뭔지 확인하세요. 반복되는 십신은 그 사람 인생에서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없는 십신은 그 영역을 다루는 방식을 따로 배워야 하는 영역이고요. 그것만 체크해 두시면 이 단계는 충분합니다. 5번째, 같은 글자여도 어느 기둥에 있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전통적으로 네 기둥을 인생의 네 구간에 대응시킵니다. 연주는 조상과 뿌리, 그리고 초년기, 월주는 부모와 사회활동의 무대, 청년기, 일주는 나 자신과 배우자, 중년기, 시주는 자식과 결과물, 말년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재물을 뜻하는 십신이 시주에 있으면 말년의 자리를 잡는 흐름으로 본다 같은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같은 글자라도 위치가 시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특히 기억하실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일지, 그러니까 일주의 아래 글자는 배우자 자리로 봅니다. 일간이 나였죠. 그 바로 아래 나를 떠받치고 있는 자리. 그래서 궁합을 볼 때 이 글자를 제일 먼저 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갑니다. 자리 해석은 참고용입니다. 시주에 이게 있으니까 말년이 어떻다고 단정하는 건 위험해요. 8글자 전체의 균형과 운의 흐름을 같이 봐야 말이 됩니다. 마지막 6번째, 지금까지 본 건 전부 타고난 8글자, 즉 원국이었습니다. 태어날 때 정해져서 평생 안 바뀌는 부분이죠. 그런데 만세력 화면 아래쪽이나 옆쪽을 보면 글자가 쭉 나열된 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대운입니다. 10년 단위로 바뀌는 흐름이에요. 각 칸 위에 숫자가 붙어 있죠. 그게 그 대운이 시작되는 나이입니다. 예를 들어 첫 칸이 넷이라면 4살부터 13살까지가 첫 번째 대운, 14살부터 23살까지가 두 번째 대운, 이런 식으로 10살씩 넘어갑니다. 지금 하실 일은 본인 나이를 대운줄에서 찾아서 지금 몇 번째 칸에 있는지 표시해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칸으로 넘어가는 게 몇 살인지도요. 원국이 타고난 지도라면 대운은 그 지도 위를 지나가는 계절입니다. 같은 사주여도 지금 어느 대운을 지나고 있느냐에 따라 체감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상담할 때도 원국만 보고 끝내지 않고 반드시 대운을 같이 봅니다. 정리하기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3개 있습니다. 하나, 태어난 시각을 모르면 시주는 비워두세요. 대충 찍어 넣으면 8글자 중 2글자가 틀린 채로 전부 해석됩니다. 모르면 3기둥 6글자만 가지고 보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출생 시각은 병원 기록이나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둘, 앱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서머타임을 반영하는지, 진태양시 보정을 하는지가 앱마다 다릅니다. 지금 예시로 쓴 사주도 10시 30분으로 넣었는데 화면에는 10시 정각으로 보정되어 찍혔습니다. 특히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 출생이거나 과거 서머타임 시행기간에 태어난 경우는 날짜 자체가 하루 차이 날 수 있어요. 이 경우는 앱 2-3개로 교차 확인해 보세요. 셋,
글자 하나로 단정하지 마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인터넷에 이 글자 있으면 어떻다는 얘기가 넘치는데 명리는 8글자의 관계와 균형을 보는 겁니다. 글자 하나만 떼어내서 결론 내리면 거의 틀립니다. 오늘 배운 것도 읽는 순서지 판정법이 아니에요. 순서대로 읽으면서 재료를 모으는 단계입니다. 오늘 순서 다시 짚겠습니다. 첫째 일간 찾기, 여기가 나. 둘째 월지 보기, 계절이자 가장 힘센 자리. 셋째 오행 개수 세기, 뭐가 많고 뭐가 없나. 넷째 십신 훑기, 반복되는 것과 없는 것. 다섯째 내 기둥 자리, 어느 시기에 놓여 있나. 여섯째 대운, 지금 몇 번째 10년인가. 이 6개를 순서대로 밟으면 적어도 만세력 화면 앞에서 막막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다음 편에서는 첫 단계 일간을 제대로 팝니다. 간목부터 개수까지 10글자를 성격이랑 같이 하나씩 다 보겠습니다. 본인 일간 찾아두시고 오시면 훨씬 재미있게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 만세력 안 뽑아보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무료로 바로 뽑아볼 수 있는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오늘 배운 6단계 그대로 따라가면서 보시면 돼요. 구독하고 계시면 다음 편 올라올 때 알림 갑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